현재 궁지에 몰린 이란의 중동 국가들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이어지면서 방공망, 무기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란은 산유국들의 석유를 노린 에너지, 생산 시설 등의 핵심 인프라를 노리게 되면서 산유국들은 그야말로 국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세계 3차 대전 직전의 전례 없는 급박한 상황에 한국의 방공 시스템이 기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방공 무기의 비밀이 공개되자 전 세계적인 대충격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한국의 무기가 숨기고 있던 충격적인 비밀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미군의 심장이라 불리던 11억 달러짜리 최첨단 조기경보 레이더가 카타르 사막 한가운데서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날 밤 중동의 하늘은 말 그대로 거대한 불지옥이었습니다. 칠흑 같던 사막의 밤하늘 위로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이 발발하면서 이란이 쏟아부은 수백 발의 탄도 미사일이 시뻘건 불기둥을 뿜으며 날아들었죠. 지하 벙커의 대형 레이더 스크린에 쏟아지듯 찍히는 수많은 적대적 궤적들을 보며 상황실에 모두가 얼어붙은 듯 숨을 죽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들 3차 대전 터진 줄 알았거든요. 방위각 270 다수의 고속 발사체 접근 중 속도 마하 7 이상, 전 기지 전투 준비 태세, 요격 고도 산정 불가, 레이더 반사 면적이 너무 많습니다. 맙소사, 하늘이 온통 미사일입니다.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찢어질 듯한 사이렌 소리와 무전기를 타고 넘어오는 비명 섞인 보고들은 전 세계가 얼마나 끔찍한 절망에 빠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장면은 카타르 알 우데이드 기지에서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미사일 방어 체계를 상징하는 그 위대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3발이 연속으로 허공을 가르며 요격에 실패하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상황실 스크린에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그중 한 발은 힘없이 궤도를 잃더니 아군 기지 내부에 그대로 곤두박질치며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고 말았죠. 하늘을 지키라고 쏴 올렸더니 우리 머리통을 깨러 다시 내려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무적이라 떵떵거리던 40년. 짬밥의 사성 장군이 계지바위 같은 비명을 지르며 제 옆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꼴이라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은 천조국의 방공망이 우리가 세계 최고라 자부했던 그 튼튼한 방패가 그리고 미국의 자존심이 종이호랑이처럼 허무하게 찢겨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무기만 믿고 국방을 맡겼던 중동 국가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알파4대 침묵, 요격 실패, 시스템 다운되었습니다. 당장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지옥입니다. 지원은 없다. 모든 포대가 동시다발적으로 공격받고 있다. 지하로 대피하라. 각자 도생하라.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미군 지휘관들의 다급하고 처절한 목소리는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 지휘관 입에서 알아서 살아남아라는 소리가 나오다니. 무슨 삼류 헐리우드 재난 영화 대본인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말이 안 됐죠. 수십 년간 어깨에 힘주고 다니던 펜타곤 엘리트들이 단체로 꿀 먹은 벙어리가 된 수치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좌절스러웠던 점이요. 하늘을 지켜줄 방패가 다 깨져버렸으니까 이제 기지에 남은 병력들과 민간인들은 다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중동의 맹주로 군림하며 전 세계 어디서든 철통 같은 방어를 자랑하던 미군의 오만한 자존심이 뜨거운 사막의 모래바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습니다. 괴멸 직전의 상황 속에서 펜타곤 출신의 무기 분석관이었던 저는 모니터를 부여잡고 무력감에 빠져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패배가 전 세계 자유 진영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끔찍한 공포가 상황실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 참담한 절망의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것은 과거 펜타곤에서 동료들과 나눴던 오만하고 건방진 대화들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를 포함한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을 그저 미국의 무기 도면이나 받아다가 열심히 조립이나 하는 아시아의 성실한 하청업체 정도로 여겼습니다. 엘리트주의에 찌들어 있던 제 오랜 멘토 아서 역시 마찬가지였죠. 어느 날 그가 회의실 책상에 한국의 방산 기업 LIG넥스원과 한화시스템의 요격 체계 개발 보고서를 툭 던지며 조롱하듯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요격 미사일을 독자 개발한다고? 그냥 미국 부품이나 잘 조립하라고 해.
최첨단 방공망이 무슨 동네 장난감 만들기 대회인 줄 아나 보지. 그리고 많이 양보해서 그들이 그걸 실제로 만든다고 치자. 도대체 한국 무기를 누가 믿어줄 건데? 이건 생사가 달린 문제야. 미국 대신 한국을 믿을 멍청한 놈들이 대체 어디에 있겠어. 맞습니다. 솔직히 그 친구들이 아무리 밤새워 만들어봤자 기껏해야 장난감 수준일 텐데요. 진짜 위기가 오면 결국 우리 패트리어트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될 겁니다. 저 역시 그의 오만한 말에 맞장구를 치며 낄낄거렸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력을 철저하게 개무시했습니다. 그들이 휴일도 반납한 채 밤낮 없이 땀 흘려 레이더를 깎고 미사일 추진체를 연구할 때 펜타곤 내부에서는 그저 동맹국의 귀여운 기술 독립시도 혹은 예산 낭비 정도로 치부해버렸던 겁니다. 우주 항공 기술의 정수를 영혼까지 모아야만 간신히 구현이 가능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감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해낼 리 없다고 맹신했으니까요. 우리는 건방졌고 오로지 별이 박힌 우리의 방패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날 새벽, 잿빛 절망을 뒤집는 믿을 수 없는 보고가 상황실을 강타했습니다. 전선에서 가장 위험한 곳, 이란의 위협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던 아랍에미리트에서 기적 같은 소식이 날아온 겁니다. 이란은 눈에 가시 갔던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무려 170여 발이 넘는 정밀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그리고 새카만 벌떼 같은 수백 대의 자폭 드론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부었습니다. 카타르의 전철을 밟아 완벽하게 잿더미가 되고 끔찍한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했던 그곳에서 단 한 발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방어가 이루어졌다는 보고가 스크린에 떠오른 것입니다. 처음엔 상황실 메인 스크린에 윈도우 블루 스크린 버그가 걸렸거나 아랍에미리트 놈들이 공포에 질려 단체로 집단 환각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희망사항을 보고서로 적을 만큼 그들은 공포에 질려 완전히 미쳐버리고 말았는 줄 알았죠. 아니, 미국 무기로 떡칠을 한 카타르는 쑥대밭이 됐는데 거기는 팔이 한 마리 안 떨어졌다는 게 통계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현재 아랍에미리트 영공, 사상자 믿기지 타격 피해 상황 제로입니다. 적 미사일 및 드론 전탄 요격 확인되었습니다. 뭐라고? 패트리어트가 다 뚫려서 불바다가 됐는데 도대체 누가 그걸 다 막았다는 거야? 이스라엘 측 방공망인가? 미국제 패트리어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도 아닙니다. 한국입니다. 한국의 천궁2가 아랍에미리트 상공에서 적의 발사체를 전부 박살 내버렸습니다. 그 순간 지하 벙커 상황실에 있던 수십 명의 펜타곤 장성들과 엘리트 분석관들은 짠 것처럼 약속이나 한 듯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그 찰나의 순간 상황실에 있던 펜타곤 영감들의 틀니가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우리가 동네 철물점 취급했던 작은 나라의 무기가 100% 요격이라니. 이건 제 평생 커리어를 완전히 물거품으로 만드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믿었던 11억 달러짜리 미제 조기경보 레이더는 처참하게 타버렸고 이스라엘제 방공망도 물량 공세 앞에 한계를 드러내며 헐떡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난감 취급하며 그토록 비웃었던 대한민국의 천궁2가 그야말로 중동 전체를 괴멸의 위기에서 구원해낸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교전 데이터에 찍힌 요격 성공률은 무려 100%였습니다. 100%. 이건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꿈의 영역이었는데 한국은 그 말도 안 되는 영역을 돌파하고 만 것입니다. 쏟아지는 불비를 허공에서 모조리 흔적도 없이 가루로 만들어버린 그 이방인의 무기 앞에서 저와 제 동료들은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전율과 함께 뼈저린 후회를 느껴야만 했어요. 우리가 깎아내렸던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우리보다 훨씬 앞선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실전 결과에 전 세계는 말 그대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글로벌 유력 외신들은 일제히 미국의 처참한 실패와 한국 방산의 위대한 승리를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고 한편으로는 저희 미국인들에게 너무나 뼈아픈 현실의 자각이었습니다. 오직 서방 세계의 기술력만이 정답이라고 믿었던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뒤통수를 후려치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유력 일간지 칼리즈 타임스는 일면 전체에 거대한 천궁2의 발사, 화염 사진을 실으며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낡고 비싼 방패가 허무하게 부서진 자리에 한국의 방패가 기적을 썼다.
단 한 발의 치명적인 미사일도 우리 영토에 닿지 못하게 한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숭고한 집념이 중동의 핏빛 밤을 지켜냈다. 그들은 구원자다. 인도의 최대 영자신문 더 힌두의 사설은 저희 펜타곤 관계자들의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들기에 충분할 정도로 날카롭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카타르 기지에는 없고 아랍에미리트 기지에는 있었던 유일한 차이는 바로 한국산 천궁2뿐이었다. 천문학적인 돈을 먹고도 하늘을 내어준 미국 시스템이 추락시킨 서방 세계의 신뢰를 아시아의 역동적인 민주주의 국가 한국이 완벽하게 재건했다. 이제 미사일 방어의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는 오만방자한 워싱턴이 아니라 지독하게 성실한 서울에서 시작된다. 사설에 굵은 글씨로 박힌 오만방자한 워싱턴이라는 글귀를 보며 저도 모르게 멍청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수십 년간 콧대 높았던 제 엘리트 의식이 이역말리 서울의 기술력 앞에서 발가벗겨진 채 곤장을 맞는 기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뭘 어찌할 수가 있을까요? 그 언론들의 평가는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했고 저로 하여금 어떠한 반박도 불가능하게끔 했는걸요. 그야말로 수십 년간 굳건했던 세계 방산시장의 질서와 힘의 균형이 단 하룻밤 만에 송두리째 뒤집힌 것입니다. 막강한 예산과 인프라를 자랑하던 미국과 이스라엘의 첨단 시스템이 이란의 맹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무기만이 카탈로그에 적힌 이론적 스펙을 아득히 뛰어넘는 경이로운 실전 능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쏟아지는 찬사와 놀라움의 외침을 바라보며 저는 제가 얼마나 좁은 우물 안개구리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리의 오더를 기다리는 하청업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과 피나는 노력으로 세계의 지옥문을 닫아버린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자 압도적인 방산 패권국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그날 아랍에미리트 상공에서 벌어진 실제 교전 상황을 분석할수록 한국은 그야말로 물리학의 법칙을 거스르는 경이로운 예술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펜타곤의 지하 벙커 상황실에는 저 말고도 수많은 서방 군사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서방의 거대 방산업체들을 대변하는 아주 악질적인 군수 로비스트 리처드도 있었죠. 그는 평소에도 한국 방산을 깎아내리며 무조건 비싼 미제 무기만 써야 한다고 핏대를 세우던 오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카타르 미군 기지가 처참하게 무너진 직후 이란의 추가 발사체들이 아랍에미리트의 산비탈을 타고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궤적이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탄도 미사일처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레이더망을 피하려고 땅바닥에 뱀처럼 바짝 엎드려서 구불구불 날아오는 아주 악랄한 자폭형 순항 미사일대였거든요. 리처드는 마치 자기 구역을 뺏긴 발정 난 수캐마냥 모니터 스크린을 삿대질하며 비아냥거리듯 소리쳤습니다. 내 장담하는데 저 싸구려 한국산 방공망은 저거 절대 못 막아. 위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 붙어서 기어오는 걸 어떻게 잡아. 무조건 뚫린다. 보나 마나 저 기지는 불바다가 될 거야. 하지만 그의 쿨한 척과는 달리 그는 실전 상황이 터지니까 오줌 마려운 강아지처럼 다리를 달달 떨고 있더군요. 지가 팔아먹은 수십억 달러짜리 미제 무기들이 고철 덩어리가 되게 생겼으니 속이 오죽 탔겠습니까마는 아무튼 몸은 솔직한 법이었죠. 자신도 속으로는 한국 기술의 강력함을 이미 실감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말을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사실 그의 말은 당시 서방 전문가들의 보편적인 상식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분석해 온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사각지대에서 순항, 미사일이 날아오면 발사대 전체를 징징거리며 그 방향으로 물리적으로 돌려야 하거든요. 실전에서 그 무거운 쇳덩어리를 회전시키는 시간은 진짜 피가 마르는 1초 2초의 치명적인 딜레이를 만듭니다. 리처드는 발사대 돌리는데 시간 다 뺏겨서 요격 타이밍을 놓치고 다 끝날 거라며 저주 섞인 호언장담을 주둥이에 거품을 물고 퍼부었죠. 그런데 스크린에 전송된 한국산 천궁2의 기동 방식은 저희 펜타곤 엘리트들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아니, 솔직히 처음에는 한국인들이 단체로 미쳐버렸나 싶었죠. 왜냐하면 한국은 무거운 쇳덩어리를 돌릴 생각은 안 하고 멀뚱멀뚱 가만히 있길래 공포에 질려 통제실 전원이라도 뽑고 도망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웬걸, 두려움에 실성해버린 줄 알았던 한국인들은 사실 도망친 게 아니라 이미 요술 방망이를 휘두를 준비를 끝낸 상태였던 겁니다.
발사대는 단 1mm도 회전하지 않았습니다. 수직으로 꼿꼿하게 세워진 발사관에서 거대한 원통형 미사일이 허공으로 퉁하고 튕겨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바로 한국이 전 세계에 자랑하는 콜드 론칭 기술이었습니다. 공중으로 툭 튀어오른 천궁2는 허공에서 스스로 엔진을 점화하더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표적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고개를 확 꺾어서 날아갔습니다. 이게 왜 진짜 미친 최첨단 기술이냐면요. 중력을 거스르고 공중에서 스스로 자세를 제어한다는 건데, 사람으로 치면 공중에 높이 점프한 상태에서 오직 허리 힘만으로 방향을 180도 틀어서 정확하게 총을 쏘는 거랑 똑같거든요. 훈련받은 특수부대 저격수도 못할 짓을 수십 톤짜리 기계가 해내는 걸 보고 상황실 장성들은 단체로 턱이 빠진 펠리컨처럼 입을 쩍 벌렸고 진짜 외계인 기술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로 퉁 튕겨 올라간 육중한 미사일이 허리케인 만난 체조 선수처럼 허리를 회 꺾는데 제 평생 펜타곤에서 썩으며 닳도록 읽은 무기 매뉴얼들이 전부 휴지 조각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MIT 항공우주학과 교수들이 이 장면을 봤으면 아마 단체로 전공서적을 불태워버렸을 겁니다. 이건 기존 물리학 이론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모습이었고 그 잘난 교수들조차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조차 불가능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상황실 곳곳에서 헉하는 탄성과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악랄한 이란의 순항 미사일들도 호락호락하게 당해주지는 않았죠. 천궁2가 날아오는 것을 감지하자 요격을 피하기 위해 고도를 급격히 낮추며 좌우로 미친 듯이 회피 기동을 시도했습니다. 이란도 바보가 아니었기에 요격기의 추적 알고리즘을 깨버리기 위해 아주 불규칙하고 지저분한 지그재그 비행 패턴을 미리 입력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 장면을 본 리처드는 안도한 듯 마치 복권에 당첨된 탐욕스러운 돼지처럼 씩씩거리며 다시 한번 크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봐. 저렇게 요동치면서 꺾어대는데 덩치 큰 요격 미사일이 어떻게 따라가. 관성 때문에 무조건 빗나가게 되어 있어. 한국사는 끝났어. 그러면서 그는 억지로 여유 있는 척을 하며 낄낄거렸지만 불과 10초 뒤에 자기 인생 최고의 흑역사가 갱신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아니, 리처드의 비웃음은 채 5초도 넘기지 못했죠. 미사일이 충돌하기 직전 천궁2의 대가리 부분에서 갑자기 시뻘건 가스불꽃이 푸슉하고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오직 천궁2에서만 볼 수 있는 경악스러운 측추력기 기술이더라고요. 엄청난 속도로 앞으로 날아가던 미사일이 기수 부분에서 옆으로 폭발적인 가스를 뿜어내니까 전진하는 관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주선이나 미확인 비행 물체처럼 거의 직각에 가깝게 경로를 비틀어버렸습니다. 공기역학의 기본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는 물리학적으로 믿기 힘든 천재적인 춤사위였습니다. 이란의 순항 미사일이 살기 위해 오른쪽으로 비틀면 천궁2도 측추력기를 터뜨려 오른쪽으로 꺾고 왼쪽으로 도망치면 다시 왼쪽으로 몸을 던지며 끝까지 멱살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미군 참관단조차 그 소름 돋는 궤적 추적 능력을 모니터로 지켜보며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겁먹은 초식동물처럼 완전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제 요격까지 남은 거리는 불과 1km 남짓이었습니다. 화면을 뚫어지게 보던 리처드는 얼굴에 땀을 뻘뻘 흘리며 마지막 발악을 하듯 도살장 끌려가는 돼지 멱다는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차피 근처에서 터져봤자 소용없어. 저렇게 가깝게 다가왔는데 허공에서 파편 터지면 우리 미군 기지 위로 쇳덩어리들이 비 오듯 쏟아질 거라고. 다 박살나는 건 똑같아. 리처드 그 멍청한 인간은 자기 알량한 지식이 전부인 줄 알았겠죠. 서방제 무기들은 근처에서 뻥 터져서 우박처럼 파편을 쏟아내니 지상에 있는 아군 뚝배기가 깨지는 건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라고 오만하게 가르쳐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완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도 훨씬 미친 국가고 한국인들은 그딴 야만적인 방식은 아예 일말의 고려조차 안 했거든요. 기존의 서방제 대공 미사일들은 대부분 목표물 근처로 날아가서 스스로 폭발해 수많은 파편을 흩뿌리는 방식을 썼고 당연히 지상에 있는 아군에게 파편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지만 마하 5의 상상 초월하는 속도로 날아간 천궁2의 미사일은 적 미사일의 정중앙, 말 그대로 이마 한가운데를 정확하게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폭약으로 터뜨리는 게 아니라 날아가는 운동 에너지, 그대로 쇳덩어리와 쇳덩어리가 정면 충돌하는 히트, 킬,
즉 직격 요격 기술이었습니다. 쾅 하는 거대한 섬광이 모니터를 하얗게 물들이고 난 뒤 이란의 자폭 미사일은 우주 공간의 먼지처럼 산산조각이 나며 흔적도 없이 완전히 증발해버렸습니다. 파편에 의한 2차 피해 확률은 말 그대로 0%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도심과 미군 기지 위로 단 하나의 파편 조각도 떨어지지 않는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하고 무결점인 방어였죠. 그 순간 벙커 안은 말 그대로 무덤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미사일끼리 정면으로 대가리를 받고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리는 그 기가 막힌 예술작품 앞에서 다들 홀린 듯 스크린만 쳐다봤죠. 당연했습니다. 1km 밖에서 날아다니는 모기 새끼를 바늘을 던져서 꿰어버리는 수준의 정밀도에 인간이라면 경이로움만을 느끼는 게 너무도 당연했거든요. 그렇게 전투가 모두 끝나고 아랍에미리트 하늘에 다시 평온이 찾아왔을 때 상황실 스크린에 최종 교전 성적표가 떠올랐습니다. 그 수치를 본 순간 우리를 개무시하며 조롱했던 군수 로비스트 리처드의 입은 영혼이 가출한 듯 꿰매진 듯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미국의 자랑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한 발 쏘는데 수십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고 그마저도 빗나가서 아군 기지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천궁2는 패트리어트의 4분의 1도 안 되는 압도적인 가성비로 명중률 100%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미국 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 수십억 원을 허공에 쏘아 올리고도 아군 기지를 불바다로 만든 패트리어트와 그 4분의 1 가격으로 깔끔하게 상황을 종료시킨 천궁2? 계산기를 두드려보던 펜타곤 예산 담당관의 얼굴이 흑빛이 되더니 이내 뼈저린 현타가 온 듯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잘난 천조국의 자존심이 아시아의 가성비 앞에 속옷까지 다 벗겨진 겁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든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막대한 자본과 엄청난 국방 예산으로 밀어붙이는 우리 서방 세계의 비효율적인 무기들을 오직 지독한 집념과 뛰어난 두뇌 하나로 빚어낸 한국의 최첨단 기술력이 완벽하게 압도해버린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공격하는 미사일보다 방어하는 미사일이 훨씬 더 비싸다는 현대전의 뼈아픈 경제적 딜레마를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시원하게 박살 내버린 것입니다. 이 비현실적인 가성비와 외계인 같은 기술력 앞에 객관적이고 콧대 높기로 소문난 서방의 유력 외신들조차 앞다투어 무릎을 꿇고 경악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영국의 유력 매체 로이터 통신은 긴급 타전을 통해 자본주의의 한계와 공기역학의 제약을 동시에 극복한 한국 방산의 경이로운 쾌거라고 극찬했습니다. 프랑스의 저명한 언론 르피가로 역시 일면을 할애하며 미국이 천문학적인 달러를 허공에 태우고도 실패한 하늘을 한국은 4분의 1의 기적적인 비용과 완벽한 물리학적 계산으로 지켜냈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전 세계 군사 동향을 분석하는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더욱 노골적이고 감동적인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것은 기적이 아니다. 수백 번의 실패를 딛고 일어선 한국 엔지니어들의 뼈를 깎는 땀방울이 만들어낸 완벽한 물리학적 승리이다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저는 펜타곤 상황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스크린의 교전 기록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미국 무기의 우월함과 서방의 자본력에 취해 살았던 제게 그날 아랍에미리트의 밤하늘을 갈랐던 천궁2의 눈부신 불꽃은 너무나도 통쾌하고 감동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돈과 시스템만 믿고 오만하게 세상을 내려다볼 때 지구 반대편의 한국인들은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아끼고 최적화하기 위해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이토록 무서운 방패를 깎고 다듬어왔던 것입니다. 리처드 같은 오만한 엘리트의 입을 꿀먹은 벙어리 마냥 영원히 다물게 만든 건 다름 아닌 그들의 묵묵한 땀방울이었습니다. 제 평생 가장 숨막히고 박진감 넘쳤던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깊은 존경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가장 짜릿한 전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경이로운 물리적 타격의 충격파가 상황실을 휩쓸고 지나간 직후 저는 문득 한 가지 소름 돋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현대 전쟁은 단순히 쇳덩어리가 얼마나 빠르게 날아가서 부딪히느냐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 이면에는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적의 기만을 걸러내는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두뇌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능적인 영역에서 대한민국 방산 기술이 보여준 압도적인 퍼포먼스는 물리적인 명중률, 그 이상의 거대한 공포와 경외감을 저희 펜타곤 엘리트들에게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에서 기적이 일어났던 바로 그 무렵에 이란 앞바다에서 벌어졌던 아주 처참한 사건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대대적인 반격을 방어하기 위해 평소 우방국이었던 중국으로부터 긴급하게 대공 방어망을 도입했습니다.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 띄워놓은 자랑스러운 드론 항공모함 샤히드 바게리오의 상갑판에는 중국의 최신형 홍치9 대공 미사일과 JY-27 반스텔스 레이더가 빽빽하게 배치되어 있었죠. 중국의 군수 업체 관계자들은 마치 동네 시장 바닥에서 만병통치약 파는 약장수 마냥 자신들의 카탈로그를 들이밀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허풍을 떨었습니다. 우리 중국의 최첨단 반스텔스 레이더는 미군의 F-35 스텔스 전투기도 완벽하게 잡아냅니다. 게다가 수백 개의 다중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통제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이란 군부 수뇌부들은 그 화려한 뻥스펙을 철석같이 믿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미군과 이스라엘 연합군은 중국의 그런 조잡한 역설계 기술력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놈의 최신형 카탈로그 말입니다. 우리 펜타곤 정보국에서 사진을 확대해보니 레이더 패널 구석에 떡하니 미국의 80년대 구형 부품 시리얼 넘버가 찍혀있더군요. 이 사기꾼 중국 놈들 포토샵이라도 좀 성에 있게 하든가. 미국의 40년 전 무기를 그대로 사용하고도 최신 무기라며 헛소리를 해댄 거였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그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현대전의 가장 끔찍한 전술인 스웜 공격, 즉 걸대 전술을 시도했습니다. 칠흑 같은 바다 위로 수십 개의 진짜 정밀 타격 미사일에다가 레이더 반사 면적만 뻥튀기에 놓은 수백 대의 아주 싸구려 가짜 깡통 드론들을 동네 구멍가게 불꽃놀이 세트처럼 섞어서 한꺼번에 날려보낸 것입니다. 레이더망에 그야말로 수백 수천 개의 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찍히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순간 샤히드 바게리오의 상황실에서는 전 세계 군사 역사에 길이 남을 어처구니 없는 대참사가 마치 삼류 코미디 영화의 클라이맥스처럼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통제소 메인 컴퓨터 화면이 멈췄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당장 시스템 재부팅해. 수동으로 타겟팅하란 말이야. 안 됩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데이터가 몰려들어서 중앙 처리 장치가 과부하에 걸렸습니다. 재부팅하는데 최소 10분 이상이 소요됩니다. 제가 펜타곤의 감청 정보망을 통해 중국의 교신 내용을 처음 들었을 때 진짜 긴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마터면 실소가 터져나올 뻔했거든요. 수많은 신호가 한꺼번에 레이더에 찍히니까 그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할 중국산 교전, 통제소 컴퓨터가 용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잔뜩 과식한 돼지가 뻗어버린 것처럼 말 그대로 뻗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윈도우 블루스크린이 전쟁 한복판에서 그것도 미사일이 날아오는 찰나의 순간에 떠버린 셈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억 달러를 들여 만든 항공모함 레이더망에 문방구에서 파는 조잡한 장난감. 수백 개가 핵미사일처럼 찍히는 꼴을 말입니다. 공격을 지시한 미군 지휘부조차 아니, 저 조잡한 가짜가 진짜 먹힌다고? 라며 지들끼리도 황당해서 얼빠진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중국 기술력은 실전에서 생각보다도 훨씬 형편없는 모습을 보였던 거였죠. 스텔스기를 잡는다느니 수백 개를 동시 추적한다느니 하던 중국의 자랑은 모조리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스템이 먹통이 되어 멍을 때리고 있던 그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미군의 진짜 정밀 타격, 미사일들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샤히드 바게리오의 심장부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이란 해군의 자존심이자 중동 최대의 해군 프로젝트라 불렸던 그 거대한 함선은 뻥스펙, 무기와 함께 그대로 바닷속 용궁으로 뚱뚱한 하마가 진흙탕에 빠지듯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현대전에서 인공지능 통제 시스템의 두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사일이 단순히 날아오는 것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진짜 끔찍한 공포는 100만 원짜리 양철통 드론 300개 사이에 100억 원짜리 진짜 고위력 순항 미사일 5개를 교묘하게 숨겨서 쏘는 벌떼 전술에 있습니다. 멍청한 방공 시스템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지능이 없기 때문에 그 싸구려 깡통들을 향해 수십억 원짜리 요격 미사일을 다 낭비해버리거든요. 탄창이 텅 비어버린 틈을 타서 진짜 미사일이 날아와 기지를 박살내는 게 바로 현대전의 필승 공식입니다. 공격하는 쪽보다 방어하는 쪽이 수십 배의 비용을 쏟아부어야 하는
경제적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저주받은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런데 아랍에미리트 하늘을 방어하던 한국의 천궁2는 이 잔혹한 물리학과 경제학의 딜레마를 그야말로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똑같이 이란의 무차별적인 벌떼 공격이 쏟아지던 그날 밤, 한화 시스템이 빚어낸 천궁2의 외계인급 교전 통제소는 중국의 깡통 컴퓨터와는 차원이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레이더에 수백 개의 비행 물체가 난입하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한국의 인공지능은 고작 0.01초라는 찰나의 순간에 각각의 물체가 뿜어내는 열신호 패턴, 비행 궤적의 미세한 곡률, 그리고 전파가 반사되는 면적 데이터를 수천만 번의 연산으로 쪼개어 분석해냈습니다. 다수의 가짜 표적 확인, 레이더 반사율과 엔진 열신호가 조잡합니다. 디코이로 판명, 추적을 해제하고 무시합니다. 후방 40km 지점, 저고도로 우회 접근하는 고가치 표적 5기 확인, 실제 순항 미사일입니다. 최우선 요격 대상으로 타겟팅 고정합니다. 그 교전 로그를 분석하던 펜타곤 분석관들은 하나같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마치 촘촘한 체에 모래를 부어 걸러내듯이 천궁2의 시스템은 295개의 가짜 쓰레기 드론들을 철저하게 투명 인간 취급하며 귀찮은 파리떼를 쫓듯 가볍게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단 5개의 순항, 미사일의 목덜미만을 굶주린 맹수가 사냥감을 낚아채듯 정확하게 물어뜯어 타겟팅을 걸더라고요. 물리적인 미사일의 묘기 기동 이전에 이 교전, 통제소의 뇌 자체가 저희 서방 세계의 웬만한 군용 슈퍼컴퓨터 뺨을 후려칠 정도로 똑똑했던 겁니다. 단 한 발의 요격 미사일도 깡통에 낭비하지 않는 그 미친 효율성 앞에서 방어가 공격보다 무조건 손해라는 현대전의 공식은 완벽하게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죠. 더욱 기가 막히고 소름 돋는 것은 극심한 전자전 상황에서의 생존 능력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상대방의 레이더를 장님으로 만들기 위해 하늘에 엄청나게 강력한 방해 전파를 쏘아댑니다. 껍데기만 벗겨 만든 중국산 레이더들은 미군의 전자전 공격 한 방에 내부 회로가 타버리거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천궁2의 다기능 레이더는 마치 살아 숨쉬는 생명체처럼 적의 교란을 유유히 피해 다녔습니다. 적이 특정 주파수로 방해 전파를 쏘면 천궁2는 1초에 수천 번씩 자신만의 통신, 주파수를 휙휙 바꿔버리는 주파수 도약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적이 헛스윙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걸 비유하자면 어떤 느낌이냐면 클럽의 초대형 스피커가 고막을 찢을 듯이 쾅쾅 터지는 시끄러운 스테이지 한가운데 서서 저 멀리 구석에서 바늘 하나가 바닥에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만을 정확하게 핀셋으로 집어내어 듣는 수준입니다. 심지어 상대가 강력한 레이저 불빛으로 제 눈을 부시게 만들려고 공격하면 딱 그 레이저가 날아오는 방향의 시야 픽셀만 새까맣게 차단해버리고 나머지 표적들은 아주 선명하게 추적하는 사이드로브 소거라는 경악스러운 기술까지 작동했습니다. 화면 전체가 하얗게 마비되는 구형 레이더들과 달리 방에 전파가 들어오는 그 바늘구멍 같은 틈새만 틀어막아 버리는 겁니다. 짝퉁 무기만 찍어내는 중국은 100년이 지나도 절대 모방할 수 없는 오직 한국의 압도적인 소프트웨어, 최적화 능력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예술적인 방어막이었습니다. 저희 미군 엘리트 엔지니어들도 이 사이드로브 소거, 교전 기록을 분석하다가 다들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이론적으로야 안다지만 저렇게 실전에서 오차 없이 깔끔하게 구현해낸다는 건 한국은 사실상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도 최첨단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소리였거든요. 실전에서는 성능이 더 떨어지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한국이 만든 것들은 오히려 실전에서 그 성능이 배가 되는 것일까요? 정말 이 나라는 알면 알수록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나라였죠. 정말로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서방의 방산, 선진국들도 쩔쩔매는 이 복잡한 소프트웨어의 완벽성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제가 과거 중동 기지에 파견 근무를 나갔을 때 마주쳤던 한국 방산 엔지니어들의 모습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보통 저희 미국이나 유럽, 중국 기업의 엔지니어들은 자국 무기를 수출하고 나면 대충 두꺼운 매뉴얼 하나 던져주고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최고급 호텔로 퇴근해버리거든요. 현장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용자 과실이라고 능구렁이 담 넘어가듯 책임을 떠넘기면 그만이니까요. 솔직히 저도 젊은 시절엔 무기 팔아먹고 호텔 수영장에서 모히또나 홀짝거리던 속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그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수출 계약을 따내고도 파티는커녕 구겨진 작업복 차림으로 사막 한가운데 짐을 풀었거든요. 처음엔 저 친구들 회사에서 출장비 삥땅 쳐서 돈이 없나? 아니면 역시나 작은 나라답게 가난해서 저러고 있는 건가? 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중동의 그 살인적인 50도 더위와 피부를 따갑게 때리는 거친 사막, 모래바람을 온몸으로 맞아가면서 텅 빈 레이더 기지 옆에 낡은 텐트를 쳤고 끝까지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실소가 나올 뿐이었습니다. 아니, 남의 일에 왜 저렇게까지 한다는 말입니까? 어차피 돈은 받아먹은 상태인데 그냥 대충 하는 척만 하고 도망가도 아무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며 이제 그만 퇴근하고 쉬라고 권유했을 때 땀과 모래로 범벅이 된 한 한국인 수석 연구원은 충격적인 대답을 해오더군요. 사막의 뜨거운 밤 기온과 미세한 모래 입자가 레이더 전파에 미치는 난반 사유를 아직 다 잡지 못했습니다. 데이터 값이 0.1% 정도 튀더라고요. 이 오차를 오늘 밤 안에 교전 소프트웨어에 코딩해 넣지 않으면 저희는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저 고철 덩어리를 팔아치운 게 아니었습니다. 사막의 굴절률 하나, 모래바람의 밀도 하나까지 모조리 계산해서 천궁의 인공지능, 두뇌 속에 밤낮 없이 깎아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컨테이너에서 쪽잠을 자는 그 지독하고 징글징글한 집념 말입니다. 중국 무기가 실전에서 깡통이 되어버린 건 기술의 부족함 이전의 생명을 지킨다는 절박한 책임감의 부재였고, 한국 무기가 100% 명중률이라는 물리학적 기적을 만들어낸 건 바로 저 이름 없는 엔지니어들이 사막에 흘린 피와 땀, 그리고 타협을 모르는 완벽주의 덕분이었던 겁니다. 무기의 스펙을 넘어서 사람의 진심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저는 그 뜨거운 사막의 밤하늘 아래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이로운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은 곧바로 전 세계 군사, 외교 시장의 판도를 말 그대로 뒤집어 엎는 거대한 지각 변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이란과 미국의 끔찍했던 전면전이 휩쓸고 간 직후 중동의 상황은 처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미군이 자랑하던 패트리어트와 사드 방공망은 요격 실패는 둘째치고 쏟아지는 물량 공세를 막아내느라 창고에 쌓여있던 요격 미사일 재고가 말 그대로 숫자 0에 수렴해버렸거든요. 언제 또 이란의 미사일 비가 쏟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텅 비어버린 무기고를 확인한 중동의 왕족들과 수뇌부들은 완전히 패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한국 방산을 은근히 무시하며 오직 미제 무기,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던 콧대 높던 사우디와 카타르의 국방장관들이 똥줄이 탄 짐승 마냥 새벽부터 백지수표를 싸들고 앞다투어 한국 대사관 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박진감 넘치는 총극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에어컨 빵빵한 왕궁에서 최고급 홍차나 홀짝이며 한국 카탈로그를 깔아뭉개던 양반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 오줌 지린 망아지처럼 달려가 문짝을 두드리는 꼴이라니.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지만 그 태세 전환의 속도는 가히 마 5급이더군요. 금액은 얼마든지 부르는 대로 다 적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하늘을 덮어줄 한국의 천궁2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지금 당장 계약서에 서명하겠습니다. 아니, 서명이나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선금으로 100%를 현찰로 꽂아드릴 테니 제발 다음 주까지 물건을 실어 보내주시오. 왕실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이슬람 전통 복장을 한 채 땀을 뻘뻘 흘리며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는 그들의 모습은 과거 펜타곤 회의실에서 한국 방산을 귀여운 장난감 취급하던 제 멘토와 동료들의 오만한 얼굴과 겹쳐지며 참으로 묘하고 통쾌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천조국이라 불리며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던 저희, 미국조차도 그들의 다급한 SOS 요청에 절망적인 대답밖에 줄 수 없었거든요. 패트리어트 한 포대새로 찍어내려면 최소 2년에서 3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지금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의 생산 라인이 꽉 차 있어서 당장 빼줄 수 있는 물건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자본주의 제국 미국의 현실이었습니다. 펜타곤의 복잡한 행정 절차를 밟고 의회 승인을 얻어 공장을 돌리기 시작하면
그 사이에 중동 국가들은 이란의 후속 공격에 나라 전체가 지도에서 지워질 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값싼 무기를 찍어내는 중국을 쳐다보자니 거긴 완전 지옥으로 가는 직행열차였죠. 중국 군수업체 놈들은 한 달 만에 풀세트로 맞춰주겠다며 호언장담을 했지만 막상 까보면 불량률이 50%가 훌쩍 넘어가는 데다가 고장나서 애프터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면 밥 먹으러 갔다며 아예 받지도 않는 무책임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속도만 빠를 뿐 실전에서는 실소가 터져나올 정도로 어처구니 없이 먹통이 되어버리는 그 중국산 고철 덩어리들을 당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급박한 마당에 돈 주고 살 미친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돈은 산처럼 쌓여 있는데 당장 쓸 방패가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직 대한민국만이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마법 같은 납품 스피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괴물 같은 스피드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은 이미 납기일의 악마라는 혀를 내두르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 전설의 시작은 2022년 폴란드 K2 전차 계약 때였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위협에 벌벌 떨던 폴란드가 한국에 흑표 전차를 주문했을 때 서방의 모든 전문가들은 최소 2년은 걸릴 거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계약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불과 4개월 만에 초도 물량 10대를 폴란드 항구에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전차가 무슨 인터넷 쇼핑몰 당일 배송 상품도 아닌데 말이죠. 두 번째 사례는 더 기가 막힙니다. 폴란드가 자국 영공을 지킬 전투기가 부족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한국은 FA-50 경공격기 12대를 계약 체결 후 단 1년 3개월 만에 폴란드 하늘에 띄워버렸습니다. 보통 전투기 한 대를 주문하면 라인 깔고 테스트하느라 3년에서 5년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게 서방 방산 업계의 룰이거든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더욱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그건 바로 K9 자주포였습니다. 러시아의 압박을 받던 북유럽의 핀란드와 에스토니아가 급하게 포병 전력을 요청했을 때 한국은 아예 창정비를 마친 A급 중고 물량부터 신규 생산 물량까지 영혼을 끌어모아 불과 몇 달 만에 눈 덮인 북유럽 최전선의 대포를 꽂아주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초스피드. 납품 사례들은 펜타곤 내부에서도 도저히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미스터리 그 자체로 취급받고 있었죠. 저희 미군은 전투기 하나 띄우려면 쓸데없는 행정처리에 5년은 허송세월을 보내지만 한국인들은 남들이 회의실에서 입씨름할 시간에 이미 조립 라인에서 나사를 조이고 중고품까지 새 것처럼 닦아서 비행기에 태워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괴물 같은 속도를 낼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과거 펜타곤 무기 분석관 자격으로 한국의 창원과 구미에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넥스원의 제조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미국이 왜 한국의 속도를 평생 따라갈 수 없는지 그 공포스러운 수준의 최첨단 인프라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방산 공장들은 여전히 나이 든 숙련공들의 수작업과 방대한 인력풀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가 방진복을 입고 들어간 한국의 공장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공정의 80% 이상이 최첨단 인공지능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시스템으로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수만 개의 정밀 부품이 창고에서 나와 무인 운반차를 타고 조립 라인으로 이동하는 그 모든 과정에 동선 낭비라고는 단 0.1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부품의 재고를 파악하고 불량률을 딥러닝으로 예측해서 로봇팔들이 인간의 눈으로는 쫓아갈 수 없는 속도로 쉴 새 없이 용접하고 조립하는 모습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 미래 도시의 심장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한국의 모습과 미국의 모습을 비교해보니 미국은 무슨 원시시대 동굴에서 갓 튀어나온 유인원이 된 것 같은 기괴하고도 소름 돋는 자괴감이 밀려왔어요. 아무리 제 자랑스러운 조국이라지만 한국 앞에서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뒤처진 존재가 될 뿐이었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 라인은 무인 자동화 결함 검수 시스템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며칠이 걸리는 엑스레이 균열 검사를 우리 인공지능은 단 30분 만에 완벽하게 끝냅니다. 현장 가이드를 해주던 한국 엔지니어의 담담한 설명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미국이 두꺼운 서류 뭉치에 도장을 찍으며 세워라 내워라 행정 절차를 밟고 있을 때 한국은 특유의 압도적인 최적화와 효율성으로 무장한 최첨단
제조 인프라를 바탕으로 24시간 라인을 풀가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짜 무서운 점, 그리고 전 세계 중동 국가들을 감동의 눈물바다로 만든 핵심은 단순히 스마트 공장이 물건을 빨리 만든다는 기계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동맹국의 위기 앞에 기꺼이 자신들의 살을 베어내는 한국만의 엄청난 융통성과 피를 나눈 형제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가 당장 내일 이란에 미사일이 날아오게 생겼다며 피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을 때 한국 정부는 서방의 그 어떤 선진국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할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당장 대한민국 국군 최전방에 배치하기 위해 갓 생산을 마치고 출고를 기다리던 천궁2 물량표를 과감하게 뜯어고친 것입니다. 자국 군대의 하늘을 지켜야 할 귀한 방패를 당장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형제. 국가를 살리기 위해 주저없이 수출용 선박으로 방향을 돌려버린 것이죠.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군의 부대 배치를 조금 늦추더라도 당장 불이 떨어진 여러분의 영공부터 덮어드리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이 믿을 수 없는 결단이 중동에 전해지자 그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평소 서방의 철저한 비즈니스 논리와 계산적인 태도에 질려있던 중동의 수뇌부들은 한국이 보여준 이 조건 없는 헌신과 책임감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위급할 때 지갑만 털어가고 매뉴얼이나 툭 던져주는 미국이나 물건만 덜렁 주고 고장나면 나 몰라라 도망가는 무책임한 중국과는 근본적인 영혼의 차원이 달랐습니다. 사우디 장관이 한국의 결정을 전해 듣고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털썩 주저앉아 눈시울을 붉혔다는 첩보를 들었을 때 제 가슴 한구석도 뜨겁게 육신거렸습니다. 펜타곤의 그 잘난 매뉴얼과 절차 따위가 사람의 생명 앞에서 얼마나 부질없고 초라한 핑계였는지 뼈저리게 반성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어떻게 후발주자였던 한국이 현재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도 짐작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인간다움까지 간직하고 있는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말이죠. 이제 우리 아랍의 진정한 형제는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서방은 우리의 돈을 원했지만 한국은 우리의 생명과 아이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의 모든 국방 예산과 방위 사업은 무조건 한국을 향할 것입니다. 사우디 왕실 고위 관계자가 외신 기자들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뱉은 이 한마디는 수십 년간 중동에 깊게 뿌리내렸던 미국의 군사 패권이 완전히 박살나고 그 자리를 대한민국이 완벽하게 접수했음을 알리는 웅장한 역사적 선언이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지각 변동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그야말로 자조 섞인 항복 선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낱 방산 전문 매체도 아닌 미국의 절대적 주류 여론을 이끄는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초대형 유력 매체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기적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면 헤드라인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적어 올렸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 무기고는 이제 디트로이트가 아니라 한국의 창원으로 옮겨갔다. 펜타곤이 한국의 이 미친 스피드와 동맹국을 향한 숭고한 헌신을 배우지 못한다면 다가올 미래전에서 미국은 반드시 비참하게 패배할 것이다. 뉴욕타임스 역시 사설을 통해 뼈아픈 반성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낡은 규제와 늘어진 행정망에 갇혀 맹방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저 방관했다. 반면 한국은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과 동맹을 향한 뜨거운 심장으로 불과 몇 달 만에 괴멸 직전의 중동 하늘을 완벽하게 재건해냈다. 이제 전 세계 자유 진영을 지키는 진정한 방패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유일무이한 정답이다. 서방 국가들만 맹신하며 과거 우리 미국을 향해 굽신거리던 수많은 중동 국가들이 이제는 가장 위급할 때 피를 나눌 수 있는 진짜 핏줄은 대한민국뿐이라며 완전히 돌아서버린 장면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전직 펜타곤 출신의 미국인으로서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씁쓸함과 짙은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단 한 번의 위기를 엄청난 기회로 바꾸며 압도적인 기술력과 인간적인 진심으로 전 세계의 패권을 움켜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한 명의 인간으로서 무한한 경외심과 소름 돋는 존경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공장은 1분 1초도 멈추지 않았고 세상을 향한 그들의 뜨거운 진심은 전 세계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하늘에서 천궁2가 기록한 명중률 100%,
오차율 0%라는 경이로운 실전 교전 데이터가 미국 펜타곤의 엄격한 검증을 거쳐 마침내 전 세계에 기밀 해제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평소 한국 무기를 깎아내리며 방산 강국들의 기술력만을 찬양하던 글로벌 군사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마치 단체로 쥐약 먹은 들쥐들 마냥 눈치만 보며 일제히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깐깐하고 콧대 높기로 유명한 영국의 제인스 디펜스 같은 최고 권위의 군사 매체들이 아예 두 손 두 발 다 들고 꼬리 내린 똥개처럼 백기를 치며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격 성공이 아니다. 현대의 물리학의 한계를 산산조각 낸 위대한 승리다. 이제 미사일 방어의 기준은 패트리어트가 아니라 오직 한국의 천궁2로 다시 쓰여야만 한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극찬과 경악스러운 찬사는 곧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돈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저 입으로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전 세계 국가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무기를 사겠다고 미친 듯이 달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포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불난집에 갇힌 멧돼지처럼 발을 동동 구르며 말할 것도 없었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밤잠을 설치며 공포에 떨고 있던 루마니아와 폴란드 같은 동유럽 국가들, 심지어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같은 아시아 국가들과 저 멀리 남미 국가들까지 마치 마트 마감, 세일 고기를 향해 돌진하는 좀비 떼처럼 앞다투어 한국 국방부와 방산업체의 수십 조 원 단위의 계약금을 선뜻 송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펜타곤 무기 판매국 전화기는 파리만 날리는데 한국 대사관 앞에는 각국 국방장관들이 번호표를 뽑고 텐트를 치며 노숙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계약 조건은 한국 측에서 원하시는 대로 모두 맞추겠습니다. 제발 우리 영공을 지킬 천궁 시스템과 LSAM을 최우선으로 납품해 주십시오. 한국의 방위산업은 그야말로 단군 이래 최대의 미친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LIG 넥스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같은 방산 기업들의 주가는 연일 브레이크 없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마치 엉덩이에 불붙은 로켓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단일 방산 수출액만 가볍게 50조 원을 돌파해버리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전무후무한 천문학적인 이익이 한반도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누리게 된 진짜 어마어마한 혜택, 전 세계를 상대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만든 진정한 잭팟은 단순히 무기 수출 대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 이상이 지나가는 이란, 앞바다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3차 대전의 공포가 엄습한 이 지옥 같은 바닷길이 막혀버리자 전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패닉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국제 유가는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더니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 순식간에 200달러를 돌파하며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듯 전 세계를 숨막히게 조여왔습니다. 기름값이 미친 듯이 뛰니까 당장 독일, 일본 같은 거대한 제조업 강국들의 공장 가동이 가뭄에 말라 죽는 지렁이 마냥 줄줄이 멈춰섰습니다. 공장을 돌릴 에너지가 없으니 수출은 막히고 글로벌 물류 시스템 전체가 꽁꽁 얼어붙는 전 세계적인 재앙이 닥친 것이죠. 근데 바로 여기서 진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소름 돋는 일이 벌어집니다. 과거 이란의 무차별적인 폭격 당시 한국의 천궁2 덕분에 나라 전체가 불바다가 될 뻔한 끔찍한 위기를 넘기고 목숨을 건진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족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준 대한민국의 마치 구세주에게 전 재산을 다 바치는 열성, 신도처럼 엄청난 은혜 갚기를 시작한 겁니다. 중동 국가들은 전쟁의 화마를 피해 호르무즈 해협을 아예 거치지 않고 오만만으로 곧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자신들만의 아주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송유관 루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황금 같은 생명선인 우회 파이프라인과 특별 항로를 전 세계에서 오직 딱 한 나라, 바로 한국행 유조선에게만 전면 개방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내렸습니다. 처음 이 정보 당국의 보고서를 받았을 때 저는 CIA 요원이 중동의 폭염에 미쳐서 소설을 쓴 줄 알았습니다. 아니, 자기들 핏줄인 아랍 국가들한테도 비밀로 하던 그 황금 같은 비상 송유관을 생면부지의 아시아 국가한테 그냥 열어준다고요? 석유 앞에서 그렇게나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그들이
정말로 한국한테만 그 석유를 퍼준다고요? 저는 이러한 중동의 징글징글하고 냉혹한 오일머니 논리가 한국식 일이 한 방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을 보며 한국은 대체 언제까지 저를 놀라게 할 건가 싶어 완전히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유국 연맹은 이런 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려는지 공식 성명까지 내더군요. 우리 아랍의 형제들은 절대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조선은 어떤 위험도 없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우리만의 특별 항로로 석유를 싣고 갈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특혜였습니다. 하지만 중동 왕족들의 보호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배럴당 200달러라는 살인적인 가격에 기름 한 방울이라도 더 사보려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을 때 중동의 산유국들은 유독 대한민국에게만 말도 안 되는 우정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아이들의 하늘을 지켜준 피를 나눈 형제의 나라입니다. 한국에게는 배럴당 60달러의 석유를 무제한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배럴당 60달러라니 전 세계 시장 가격의 3분의 1도 안 되는 거의 헐값이나 다름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경쟁국인 일본이나 유럽의 거대 공장들이 비싼 기름값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처절하게 줄줄이 문을 닫으며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 오직 대한민국의 창원, 구미, 울산의 거대한 산업 단지들만이 이 압도적으로 저렴한 중동의 석유를 마음껏 들이켜며 스테로이드 맞은 헐크처럼 24시간 미친 듯이 쌩쌩하게 풀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세계 시장에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해졌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 수출 시장을 문자 그대로 싹쓸이하며 글로벌 제조업 패권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전 세계적인 재앙 속에서도 과거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사막에 흘린 진심, 어린 땀방울이 엄청난 나비 효과를 일으켜 대한민국에게만 천문학적인 독점적 이익을 안겨다 주는 웅장한 국익 창출의 카타르시스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한국의 기적을 지켜보며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늦은 밤, 제 핸드폰을 울린 사람은 다름 아닌 과거 펜타곤 회의실에서 한국 무기는 귀여운 장난감에 불과하다며 콧대 높게 비웃었던 로키드 마틴 출신의 제 오랜 멘토, 아서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평소에 그 오만하고 당당하던 엘리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길 잃고 엄마를 찾는 5살 배기 꼬마처럼 콧물을 훌쩍이며 흐느끼듯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빳빳한 정장에 기름진 머리를 하고 거들먹거리던 영감탱이가 심야에 전화통을 붙잡고 꺼이꺼이 우는데 순간 제가 전화를 잘못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 피도 눈물도 없던 인간의 두꺼운 가면을 단숨에 벗겨버린 존재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요? 그리고 곧 그 정체를 알게 된 저는 그야말로 완전히 까무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란의 무차별 순항 미사일 폭격이 쏟아지던 그 지옥 같았던 밤. 가장 타격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아랍에미리트 알-다프라. 미군 기지 한가운데에 아서가 친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하던 그의 조카가 미군 장교로 배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자랑이던 패트리어트가 요격에 연달아 실패하며 조카가 있는 벙커 위로 죽음의 미사일이 떨어지려던 찰나.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강철의 수호신처럼 그 위를 완벽하게 덮어주며 미사일을 산산조각 낸 것이 바로 한국의 천궁2 시스템이었던 거죠. 자기들이 만든 미제 방패가 뚫려서 사랑하는 가족이 잿더미가 될 뻔했는데 자기가 그토록 조롱하던 이방인의 무기가 그 생명을 건져냈으니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평생을 오만방자하게 살아온 미국 군수산업 최고 권위자의 콧대가 아시아 변방에 그 장난감 앞에서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박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틀렸네. 우리가 너무나도 오만했어. 단지 조립이나 하는 아시아의 하청업체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비웃던 그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내 사랑하는 조카를, 내 가족의 목숨을 살려주었네. 그들은 한낱 장난감을 만든 게 아니었어. 한국은 이제 우리의 부하가 아니라 맹방의 목숨을 지켜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진정한 방패라네. 아서의 그 뼈저린 반성과 눈물 섞인 사과를 들으며 저는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 강대국 미국의 넓은 등 뒤에 숨어 눈치를 보며 원조를 받던 아시아의 작은 변방 국가가
이제는 그 피나는 노력과 굽히지 않는 집념으로 전 세계의 하늘을 가장 든든하게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일머니를 쥐락펴락하며 글로벌 경제와 에너지 패권의 중심에 우뚝 서서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진정한 강대국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저희 펜타곤의 오만한 엘리트들에게 뼈아픈 교훈을 안겨준 동시에 세상을 구원한 이 경이로운 반전의 드라마. 미국인인 저조차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대한민국이 증명해낸 이 위대한 궤적은 제 평생 방사한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숭고한 서사시였습니다. 이제 제 서재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는 패트리어트 모형이 아니라 이 위대한 한국의 천궁투 모형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펜타곤의 늙은 분석관으로서 제 평생의 지식이 완전히 부정당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저는 이토록 아름답고 경이로운 패배를 겪게 해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한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